안녕하세요, 립시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박싱 리뷰를 하나 하려고 신발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걷기 데이터부터 공유드리면 13.45km 하루에 그 정도는 요즘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화면에 보셔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렇게 팔에 10곳이 좀 피었어요. 제가 요새 낮에 좀 운동을 했더니 두드러기처럼 뭔가 올라오네요. 벌레에 물린 건 줄 알았는데 처음엔 아마 콜린성 알러지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뜨거운 낮에 운동하시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열 관리 잘 하시고 운동 꾸준하게 하시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심하게 간지러워서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긴 합니다. 혹시 해결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신발은 호카의 진알입니다. 상자는 이렇게 생겼고요. 제 신발 사이즈의 상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생각보다 상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아디다스 6원 SL2 상자거든요. 굉장히 작아서 좀 놀랐습니다. 그만큼 얇고 가벼운 신발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호카 리뷰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어서 클리프톤을 리뷰하고 그 뒤로 한 번도 호카 신발을 사지 않았는데, 김포 현대 아울렛에 호카가 들어갔다고 해서 호카를 한번 직접 구경을 하고 사보자 하는 생각으로 김포 현대 아울렛까지 걸어가서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호카의 진알이라는 신발이 2021년도에 나왔으니까 횟수로는 4년째 된 신발이에요. 네, 이미 호카 진알 2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너무 철진한 리뷰인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신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 예정인데, 이 신발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강동구 길동에 살고 있는데 9호선 종점에서 김포공항까지 전철을 타고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김포 현대 아울렛까지 대략 2시간 정도를 걸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울렛에 들어갔더니 마땅히 신을 만한 신발이 없더라고요. 원래 사려던 신발은 호카의 이제 챌린저, 스피드고트, 마파테 스피드 이런 신발을 사고 싶었습니다. 또는 스틴슨이나 카로우 같은 신발이요. 그런 신발들을 후보군에 놓고 아울렛에 가면 있겠지 하고 갔는데,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사이즈가 없는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제 발에 맞는 사이즈가 있으면 컬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만큼 아울렛에 가선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평일에 가시면 손님보다 종업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간 여유를 좀 두시고 평일에 낮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신발 다 신어보면서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포공항역에서 김포 현대 아울렛까지 2시간을 걸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시간을 걸었더니 마파테에 발을 넣어도 신발이 무겁게 느껴지고, 스피드고트에 발을 넣어도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었는데, 이 진알이 제 발에 너무 딱 맞더라고요. 걸었기 때문에 발에 열감이 심했는데 이걸 딱 신었는데 너무 쿨한 느낌이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운동 삼아 가보신다고 하면 먼저 김포 현대 아울렛까지는 그냥 가시고요. 거기서부터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에 좀 열감을 올리고 갔더니 진알밖에는 제 눈에 들어왔던 신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 신발 진알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우선 들었고요. 여름에 이제 좋은 신발의 조건은 딴 거 없을 겁니다. 통기성 좋으면 되고요. 특별히 무거운 거보단 확실히 가벼운 게 조금 더 괜찮겠죠. 제가 호카의 러닝화를 그동안 쭉 안 신었던 이유가 아웃솔의 내구성이에요. 요건 이제 비브람 라이트 베이스 메가 그립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가볍고요. 클리프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700km 정도 걷다가 버렸습니다. 뒤축에 요 끝부분에 있는 아웃솔이 날아가서 버렸습니다. 사진을 좀 찍어둘 걸 하는 생각이 지금 와서야 좀 드네요. 호카 러닝화들이 대부분 내구성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걷기 운동만으로 700km쯤에서 신발을 버릴 정도가 됐으니까 아마 러닝 하시면 한 400-500km 이내에서 전부 아웃솔이 소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반적인 로드랑 오프로드라고 하면 호카는 저는 오프로드가 좋을 것 같고요. 클리프톤 같은 러닝화들의 또 단점이 저처럼 발목이 약한 사람은 안쪽으로 아치가 좀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발목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안으로 접혀 들어오는 거죠. 물론 호카에도 RI라고 하는 내전화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쿠션화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끔 이제 댓글에 보면 리핏은 러닝도 안 하는데 왜 자꾸 러닝화를 사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저도 거의 매일 뛰긴 뜁니다. 걷기만 하면 2시간씩 걷는 거 너무 지겹잖아요. 저도 뛰는데 아무래도 평발에
신발이 있고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치가 무너진 상태로 러닝을 오래 하게 되면 발목뿐만 아니라 나중에 무릎에도 영향을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뛰면서 이 신발은 이제 그만 뛰고 걷기 정도로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수준에서 운동을 조절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운동할 게 아니고 내일도 다시 운동을 해야 하니까 러닝은 하되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이제 사설이 좀 길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느낌부터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시작할게요. 호카의 지날은 트레일 러닝화로 분류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로드 러닝화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드는 신발이네요. 제 생각엔 일상 용도에도 되게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한번 부위별로 살펴보면서 저의 느낌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브람이고요, 메가 그립이고요, 뒤쪽에 보시면 라이트 베이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무게를 좀 생각해서 만드신 건지 아웃솔의 비중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미드솔이 통짜로 다 노출이 되어 있는 방식이고요. 확실히 그래서 무게는 좀 가벼운 편입니다. 제가 이거는 현장에서 신어보고 사이즈는 반업을 해서 265로 구매했습니다. 무게는 제가 지금 재보니까 265mm 기준 237g이 나가네요. 꽤 가벼운 신발입니다. 가격은 이게 아마 정가는 20만원이 훌쩍 넘을 텐데 저는 이제 아울렛에서 할인을 받아서 135,900원 샀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사기는 했어요. 황금 사이즈들은 대부분 없을 수 있는데요,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가셔서 클리프톤이나 본디 같은 신발 사드려도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미드솔로 다시 넘어가 보면 생각보다 꽤 단단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히려 이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호카 하면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미드솔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 신발은 되게 딱딱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트레일 러닝화 중에서 좀 딱딱한 신발이 뭐가 있을 것 같냐면 알트라의 아웃로드 2인데요. 이 신발하고 쿠션의 단단함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 신발이 러닝할 때는 진짜 별론데 걷기에는 되게 좋거든요. 딱 요 생각이 나서 진화를 구매한 점이 있습니다. 느낌도 뭔가 두 개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EVA 미드솔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쪽은 조금 폭신한 미드솔이 들어있어서 발과 직접 닿는 바닥면은 좀 폭신폭신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고요. 쿠션은 거의 없다고 느껴질 만큼 단단하지만 이것도 신다 보면 요 나름의 적당한 쿠션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들이 워낙 여러 군데서 다르게 내놔서 뭔가 애매하기는 한데 힐드롭은 3mm라고 하는 데도 있고 5mm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알트라가 제로드롭 슈즈잖아요. 착화감도 상당히 흡사하지 않을까 싶네요. 힐드롭이 많이 높지 않아서 처음 신는 사람한테는 저항감이 없는 그런 신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레일 러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 환영받는 모델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해외 리뷰들을 좀 찾아봐도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워낙 좋은 트레일 러닝화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일상 용도로 일반인이 그냥 무난하게 신기에는 되게 좋은 신발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문가들이 안 좋다는 신발이 의외로 좋은 점도 있더라는 걸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가피도 굉장히 시원하고 까슬까슬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토박스가 가드가 붙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앞엔 이렇게 가벼운 경량급의 메쉬 소재가 들어있고 힐컵 쪽은 또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재봉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다시 주황색으로 코팅을 해놓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감도 깔끔하고 괜찮은 디자인이고, 지금부터는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면 힐컵 쪽이 쿠션이 없는 것은 아닌데 힐슬립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 이따가 또 신으면서 보여드릴 텐데, 이제 힐슬립이 없는 힐컵의 조건이라고 하면 패딩이 얼마나 두텁게 있느냐, 발목이 얼마까지 잠기느냐, 이런 힐컵의 깊이, 소재의 마찰력,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뒤축에 올라가는 경사, 지금 여긴 거의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사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수직으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은 힐슬립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볼 베이스가 저한테는 조금 넓을 것 같아요. 그걸 먼저 하나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인솔은 그냥 EVA 인솔이 들어 있습니다. 총공이 좀 뚫려 있고요. 세미 거시통 방식이죠. 슬리브가 연결되어 있어서 혀가 돌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설포는 앞에하고 이 뒤쪽이 소재가 조금 다른데요. 이 앞쪽은 메쉬 소재의 설포이고 이 앞쪽에는 코팅면이 좀 들어있어서 통기성도 좋고 발등을 누르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도 이렇게 부드러운
부드러운 소재들을 써줘서 발등을 어디 괴롭히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폴 길이도 좀 적당한 것 같고요. 잘 만들어졌습니다. 신발끈은 경량성 때문인지 좀 저렴한 신발끈이 쓰였고요.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양호해 보이지만 신다 보면 이제 좀 늘어나면서 얇아지게 되죠. 그런 신발끈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미니멀한 신발이긴 하지만 단단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호카답지 않게 굉장히 좋게 잘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착화감이 어땠는지는 제가 신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추가로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 호카 진화를 신어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착용감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진짜 힐드롭이 낮아서 그런지 약간 플랫한 느낌이 들고요. 뒤축의 쿠션도 많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살짝 느껴지는 수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아웃로드랑 상당히 비슷한 쿠션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라면 진짜 오래 걷기에는 이만한 신발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쿠션은 편안한 느낌이긴 하고요. 하지만 많이 단단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호카가 앞쪽은 좀 좁은 느낌이고 뒤축에 힐 베이스 쪽이 많이 좀 넓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앞쪽은 좀 조여주고 착화감이 괜찮은데 뒤축은 조금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클리프톤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착화감 내내 그 정도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발볼은 뭐 저한테 딱 맞아서 굉장히 편한 느낌이 들고요. 265지만 지금 제 엄지발가락은 여기쯤 와 있습니다. 네, 반업해서 이 정도 여유를 갖고 신으려고 합니다. 위에서 보니까 색깔은 참 이쁜데 청바지랑은 좀 안 어울리긴 하네요.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반바지에 신으면 예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전 뒤축에 쿠션이 없는 건 괜찮거든요. 앞쪽이 많이 좀 얇은 느낌이 들어서 바닥 쪽에 지면이 좀 바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좀 있네요. 네, 앞쪽이 많이 얇게 느껴진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것도 한 100km 이상 걸어보고 테스트 해보고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